슬픔이 주는 기쁨.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향해 들어오는 저기 보이는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 신선한 바람에 엄청난 행복을 느꼈다면 과장일까요?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충만함과 감사가 흘러나오는 찰나, 이런 귀한 순간들을 자주 맞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일 거라는 생각으로 이 아침을 맞습니다. 아픔도 있고 슬픈 기억도 있고 오로지 신선한 바람이 싣고 오는 싱그러움에만 몰입할 수 있는 이 시간은 그냥 단순한 5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5분 안에는 수많은 기쁨의 순간과 용서와 화해와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거든요. 며칠 전에 결혼식 참여로 여의도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KTX에 몸을 싣고 같이 간 알랭드 보통의 슬픔이 주는 기쁨. 알랭드 보통은 언어의 치료사라고 생각하며 늘 그의 글을 읽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안 사용하던 근육을 사용하게 만들어주듯이 굳어있던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었답니다. 우리가 슬플 때 우리를 가장 잘 위로해주는 것은 슬픈 책이고, 우리가 끌어안거나 사랑할 사람이 없을 때 벽에 걸어야 할 것은 쓸쓸한 도로변 휴게소 그림인지도 모른다. 제목이 참 그렇죠. 슬픔이 어떻게 기쁨을 주지 하며 답 찾기에 열중하는 나는 어느새 답에 조금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알랭드 보통은 이 책에서 일상생활의 이런저런 근심들을 살펴보고 역사상 위대한 작가들, 화가들, 그리고 사상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삶을 통찰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지혜를 주려고 노력한다고 평가되는 이 책에서 위대한 작가들의 작품을 간접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은 보너스였습니다. 문인들 70명의 작품 선집들 중 한 권인 이 책에서 작가의 작품들의 일부들을 다시금 만날 수 있어서 친숙하기도 했고, 그 작품들을 다시 짧게 돌아보며 알랭드 보통의 기본적인 삶의 철학을 만날 수 있는 것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자신의 내부가 흥미로워 굳이 도시까지 흥미롭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을 원했다. 정열의 샘에 늘 가까이 있어 도시가 재미없다고 해도 상관하지 않을 사람을 원했다. 마치 내가 어느 곳에 살던지 어느 상황에 있던지 내 안에서 끊임없는 흥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임을 믿고 있는 나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듯한 그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국 이 책을 통해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만들어낼 줄 아는 나의 내면을 만들어 나가야 함이 나의 숙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받으며, 화가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은 슬프지만 우리를 슬프게 하지 않는다로 시작되는 슬픔이 주는 기쁨의 서두를 나누어 봅니다. 화가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은 슬프지만 우리를 슬프게 하지는 않는다. 이런 범주에 드는 다른 분야의 예술가로는 바흐나 레너드 코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호퍼가 표현한 예술의 중심 주제는 외로움이다. 호퍼의 인물들은 집에서 멀리 떠나온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호텔 침대의 가장자리에서 편지를 읽거나 바에서 술을 마신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기차를 물끄러미 바라보거나 호텔 로비에서 책을 읽는다. 상처를 받은 듯이 자기 내부를 응시하는 표정이다. 방금 누군가를 떠나왔거나 떠나보낸 것 같다. 그들은 일이나 섹스나 친구를 찾아 오래 머물지 않을 곳에서 떠돌고 있다. 시간은 주로 밤이다. 창문으로는 어둠이 다가오고 넓은 시골 또는 낯선 도시의 위협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다. 호퍼의 그림들은 황량함을 묘사하지만 그림 자체가 황량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림을 보는 사람이 그 속에서 자신의 슬픔과 실망의 메아리를 목격하고 그럼으로써 혼자서 감당하던
외로움과 중압감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가 슬플 때 우리를 가장 잘 위로해 주는 것은 슬픈 책이고, 우리가 끌어안거나 사랑할 사람이 없을 때 벽에 걸어야 할 것은 쓸쓸한 도로변 휴게소 그림인지도 모른다. 자동 판매식 식당을 보면 여자가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다. 늦은 시간이다. 여자의 모자와 외투로 보건대 밖은 춥다. 실내는 넓고 불이 환하고 텅 비어있는 것 같다. 장식은 기능적이다. 돌을 얹은 탁자, 튼튼하게 만든 검은 나무 의자, 하얀 벽. 여자는 사람을 꺼리는 듯하고 약간 겁을 먹을 듯한 느낌도 든다. 그녀는 공공장소에 혼자 앉아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 뭔가 일이 잘못된 느낌이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는 사람에게 그녀와 관련된 이야기, 배신이나 상실의 이야기를 상상하게 만든다. 그녀는 커피를 입으로 가져가면서 손을 떨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북아메리카의 어느 큰 도시의 2월의 밤 11시쯤일 것 같다. 자동 판매식 식당은 슬픔을 그린 그림이지만 슬픈 그림은 아니다. 이 그림은 위대하고 우울한 음악 작품과 같은 위력이 있다. 실내 장식은 건박하지만 장소 자체는 공석해 보이지 않는다. 그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 역시 혼자일 수도 있다. 이 여자와 비슷하게 생각에 잠겨 이 여자와 비슷하게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혼자서 커피를 마시는 남자들과 여자들. 일반적으로 공동의 고립감은 혼자서 외로운 사람이 느끼는 압박감을 덜어주는 유익한 효과가 있다. 호퍼는 고립되어 있는 이 여자와 공감해보라고 우리에게 권유한다. 그녀는 위험 있고 관대해 보인다. 어쩌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남을 잘 믿고 조금은 순진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다 세상의 뾰족한 모서리에 부딪힌 것인지도 모른다. 호퍼는 우리를 그녀 편에, 내부인들과 대비되는 외부인들 편에 세운다.